안녕하세요. 오늘은 3강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단어 외우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들은 정말이지 오랫동안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할 줄 아는 게 당연한 거죠. 오랫동안 공부했으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잠시 짧은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 보겠습니다. 한번 다음 지문을 읽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Food. Reading 1. Go into any food store in your neighborhood and you will see lots of colorful bags of potato chips. Available in various flavors, shapes, and sizes, potato chips are a popular choice for snack lovers. They were invented in 1853 by a cook called George Crumb at a restaurant near New York. At that time, thick-cut French fries were popular in the U.S. One day, however, a troublesome customer kept complaining that his French fries were too thick. So, Crumb decided to teach him a lesson. He sliced some potatoes so thin that they couldn't be eaten with a fork, and gave them to the customer. To Crumb's surprise, the customer loved them. Other customers wanted to try the new snack, and Crumb added them to the menu. Potato chips soon became popular all around the northeastern U.S., but they were not easy to make or store. They had to be peeled and sliced by hand and stored in wooden barrels. However, machines were soon invented that could mass-produce potato chips, and wax-coated bags were developed that could keep them fresh for a long time. Perhaps the next time you buy a bag of potato chips from a store, you'll remember the story of how they became such a popular snack. 자, 잘 들어보셨죠?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초보자들에게는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고등학교 또는 뭐 대학교 영어 정도를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그냥 뭐 대충 어떤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 정도는 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얘기는 그러니까 포테이토 칩 한 봉지를 살 때 그게 어떻게 인기가 있는 스낵이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내용이지요. 아마 이 지문은 사실 중3 정도에 나오는 지문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한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또 영어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대략적으로라도 어떤 내용이다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여기 나오는 지금 지문 내용에 대한 해석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당신의 동네에 있는 어떤 식품점에 가더라도 당신은 색색이 많은 포테이토 칩 봉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맛과 모양과 크기로 나와 있는 포테이토 칩은 스낵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선택입니다. 그것은 1853년에 뉴욕 근교의 한 식당에서 조지 크럼이라는 한 요리사에 의해 발명되었어요.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두껍게 자른 감자튀김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까다로운 손님이 자신의 감자튀김이 너무 두껍다고 계속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렘은 그에게 주의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몇 개의 감자를 포크를 가지고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얇게 썰어서 그 손님에게 갖다 주었죠. 놀랍게도 그 손님은 그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그 새로운 스낵을 먹어보고 싶어 했고 크램은 그것을 메뉴에 추가했습니다. 포테이토 칩은 곧 미국 북동부 전역에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만들거나 저장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손으로 깎고 썬 뒤 나무통에 보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포테이토 칩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계가 곧 발명되었고 그것을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왁스를 바른 봉지가 개발되었습니다. 아마도 다음번에 당신이 가게에서 포테이토 칩 한 봉지를 살 때 당신은 그것이 어떻게 그토록 인기 있는 스낵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만일 이것을 듣고 이게 무슨 소리냐 하는 걸 말해보라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야 하고 대충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 지금 이것을 우리말로 얘기를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당신이 동네에 있는 어떤 식품점에 가더라도 당신은 색색의 많은 포테이토 칩 봉지를 볼 것이다. 이것을 한번 영어로 얘기해봐라. 이러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다양한 맛과 모양과 크기로 나와 있는 포테이토 칩은 스낵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인기 있는 선택입니다. 이걸 한번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또 이어서 그것은 1853년에 뉴욕 근교의 한 식당에서 조지 크램이라는 한 요리사에 의해 발명되었다.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두껍게 자른 감자튀김이 인기가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까다로운 손님이 자신의 감자튀김이 너무 두껍다고 계속 불평을 했다. 한번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보죠. 영어로 한번 말해 보세요. 이렇게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어떻습니까? 사실 이거는 중학교 3학년 정도에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영어를 공부하신 분들에게 지금 이런 질문은 너무나도 쉬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중학교 3학년 지문이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말을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분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객관식 시험을 위한 영어 공부만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능 시험을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수능 외국어 영역 문제들은 모두 객관식입니다. 토익 시험 역시 모두 객관식 문제들 뿐이죠. 물론 문제 유형이 객관식이었던 게 잘못됐다는 건 물론 아니에요.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해온 방법이 객관식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영어 단어 외우기였다는 게 문제입니다. 객관식 문제의 지문 속에 있는 단어의 스페링과 그 단어의 우리말 뜻만 알면 문법 따위는 몰라도 단어 뜻을 대충 조합해서 대충 정답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답을 맞추니까 자신이 그 단어를 안다고 생각하게 되고 자신이 영어를 할 줄 안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하지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때만 그 단어들을 알지 실제로 영어로 말을 하려고 할 때 필요한 단어들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지문과 보기가 없으면 영어를 할 수가 없는 것. 그게 바로 객관식 시험을 위한 영어 단어 외우기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영어를 공부해왔던 객관식 시험을 위한 영어 단어 외우기 이 방식을
버려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우리가 중학교 때 어떻게 단어 시험을 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이죠. 먼저 선생님이 단어를 불러줍니다. 1번 지하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철자를 쓰죠. 지하철이라 SUBWAY. 그러면 선생님이 또 단어를 불러줍니다. 2번 숙제. 숙제 HOME. 뭐지? 3번 필통. 필통? 와, 이거 되게 긴데 이거 PENC. 에이, 몰라. 아무튼 뭐 이런 식이죠. 영어 명사 단어를 외우고 쪽지 시험 볼 때 단수형, 복수형은 신경을 안 쓰죠. 더군다나 그 단어 제대로 발음하는 법에 대해서는 깡그리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그저 알파벳 스페링이 어떻게 되는지, 뜻이 무엇인지 이게 중요할 뿐이죠. 또 이어서 뭐 얘기한다면 4번 살다. 그럼 LIVE 살다. 5번 놀다. PLAY 플레이 놀다. 6번 공부하다. 공부하다 study STUDY.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동사에 대해서 단어 시험 볼 때도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동사가 목적어를 갖는 동사인지 목적어를 갖지 않는 동사인지 따위는 너무 고차원적이라서 1학년 때는 중학교 1학년 때 아예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과거형을 따로 외우지도 않아요. 그냥 철자와 뜻을 그냥 외운 거죠. 이런 식으로 중고등학교 내내 객관식 시험을 위한 단어 외우기야 영어 공부법에 길들여졌고 토익 공부할 때도 똑같죠.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풀이가 아니라 막상 영어로 말해야 할 때는 말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원래부터 중학교 단어 시험 볼 때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뭐 예를 들면 1번 뭐라고 그랬죠? 내가 1번 지하철이라고 그랬죠? 그럼 1번 지하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넘버 원 subways 이렇게 선생님이 불러주면 학생은 SUBWAYS 지하철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넘버 2 homework 하면 HOMEWORK 숙제. 넘버 3 pencil case 하면 APENCIL 필통 한 개. 이런 식으로 말이죠. 명사를 단어의 알파벳과 우리말 뜻만 외우게 하는 게 아니라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셀 수 없는 명사인지, 셀 수 있다면 그 명사의 복수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알게끔 가르치고 확인했어야 맞는 거죠. 또 그 단어의 발음을 통해서 알파벳과 우리말 뜻을 외우도록 해야 했던 거죠. 선생님이 넘버 4 lived in Korea 이렇게 불러주면 학생이 LIVED INKOREA 한국에 살았다 이렇게 받아 쓰는 식으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넘버 5 played basketball 그러면 PLAYED BASKETBALL 농구를 했다. 넘버 6 studied English 그러면 마찬가지죠. STUDIED ENGLISH 영어 공부를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동사 역시 알파벳과 우리말 뜻만 외우게 할 게 아니라 목적어를 갖는 동사인지 갖지 않는 동사인지 과거형은 어떻게 되는지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위와 같이 외웠어야 했단 말이죠. 각 동사의 발음을 익힘으로써 알파벳과 우리말 뜻을 외우도록 해야 한 거죠. 오늘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제가 다음번 녹음에서 여러분들에게 회화를 위해서 그러면 영어 단어 암기는 어떻게 하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그래서 이제는 객관식 시험을 위한 기계적인 단어 암기 습관을 싹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단어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는 게 오늘의 요지인 거지요. 오늘의 결론인 거지요. 여러분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좋고 즐거운 일이 가득하길 기도드리며 오늘 녹음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